안녕하세요.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이 형사합의는 어떨 때 필요하냐. 그 영상에 대해서 안 보신 분들은 위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요. 우리가 합의금을 가해자하고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? 이 합의금을 조율을 할 때요. 과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게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통상적으로 우리가 형사합의하는 경우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은요. 시비대 중과실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사망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 뭐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다 포함인 거죠. 여기에는. 자, 이런 사고일 경우 가해자하고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. 예를 들어서 진단이 6주 미만이다.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평균적으로 주당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이 합의금이 결정된다. 자, 그 기준은 뭐냐? 벌금 나오는 기준이 한 대략 그 정도 된다.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6주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. 뭐 변호사의 조력이나 필요 없이 본인이 가해자하고 협상하고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이 합의금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 단 이렇게 합의금을 결정하고 합의를 할 때는요. 꼭 채권 양도 각서라고 꼭 받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요. 이제 6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아니면 사망이나 중상해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왜 유리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음주,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요. 만약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. 라고 하더라도요. 이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 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. 하지만 다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거의 사망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요. 한도가 전부 다 나옵니다. 예전 거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, 3천만 원짜리 붙어 있고요. 그리고 지금은 1억짜리까지 나오죠.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요. 이 변호사 비용,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. 라고 했을 때 이 변호사 비용까지 운전자 보험에서 커버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. 근데요, 반대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해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요, 피해자는 가해자 쪽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. 과연 일반인이 이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랑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밀고 당기기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겁니다. 그렇다면요, 피해자도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솔직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, 나중에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하면 무거워지고 어떻게 해야지 압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합의금의 성의를 보일까,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가해자를 압박하면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더 지급하는지,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3천만 원으로 합의해버리면요, 그 운전자 보험 외에는 가해자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합의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3천만 원대로,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이 합의금에 대한 성의를 보일 수 있게끔 가해자를 압박하는 게 중요합니다. 보통은 그렇습니다. 가해자가요, 사고가 여러 번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. 보통 처음 사고이거나 많아봐야 두 번째 사고인데 그 사고에서 사람이 사망했다. 그리고 중상해를 입었다. 이렇게 된다면요, 가해자는 이 형사처벌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.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해자한테 연락이 간다 라고 한다면요, 그 압박감은 더 커지겠죠.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인데요, 이 사망한 유족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요. 처음에 이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 뒤에 5천만 원으로 났고요. 최대 6천만 원까지 준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정 못한다. 그래서 저희가 몇 달을 끌다가 결국에는 가해자가요, 형사 재판을 앞두고 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때 받은 형사 합의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. 왜냐? 가해자 입장에서는요, 이 형사 합의를 안 하고 재판을 가게 되면요,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. 물론 이때는 따져야 될 게 가해자의 뭐 직업이나 아니면 경제적 상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하고 이 협상 과정, 이게 형사합의금 결정에 엄청 큰 요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, 만약에 이런 중한 사고,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다 라고 하면은
애초에 형사합의 단계부터요,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형사합의부터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.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, 아래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시면은 설명란이 나옵니다. 거기에 전화번호랑 링크랑 제가 걸어놨으니까 거기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. 오늘은 이 형사합의금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달라지냐, 더 많이 받을 수 있냐,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.